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세 대란에 지친 서민들의 탈서울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전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전세 수급 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세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도 불만입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난 그리고 재산세 완화 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성규 의원님,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주 전월세 통계를 했는데 서울 뭐 아파트 전세값이 엄청 지금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지금 오르고 있죠. 예. 이 전세 수요와 공급 네. 얼마나 지금 도대체 공급이 부족한지 네. 그 수치를 좀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세 시장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전세 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세 물량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것은 전세 공급 물량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우리가 지수 혹은 지표로서 이제 KB 쪽에서 예. KB 리본 쪽에서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것을 이제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의하면은 지금 2003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네. 200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공급 물량이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라는 네.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현재 지금 평균으로 지금 지수로 나오고 있는 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192.8인가 그 정도로 지금 그럼 200에 뭐 거의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다가섰네요? 그 말은 네. 사실은 현장에서 더 네. 심각하게 느끼겠지만 전세 물량을 원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데 물량 자체는 그만큼 좀 없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마음고생이나 몸고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길이 굉장히 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웃돈이 오가는가 하면 이면 거래도 성행하고 있고요. 암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박사님? 네. 지금 특히 이제 사실은 이번에 임대차 3법이 7월 말부터 그렇게 8월 1일부터 사실 시행이 되면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전세 시장에 굉장히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입자 특히 기존 세입자가 지금 어떻게 이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전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 이런 법적인 보호가 더 강화가 됐으니까 우선 눌러 있자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이렇게 눌러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집주인으로 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쪽 그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별로 마땅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 중에 하나가 이제 세입자로 하여금 나가달라고 하기 위해서 실거주를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지금 기존의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갖다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속타는 쪽은 집주인이나 네. 혹은 또 그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집을 매수한 사람도 사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집을 사놓고도 소유자가 됐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존 세입자에게 조금 양보를 해달라고 할 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위로금이라는 명분의 이름으로 사실은 기존의 이사비 또 이사 비용이나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위로금 합해서 조금의 어떤 그런 전달되는 그런 비용들이 예. 지금 공식화 아닌 뭐 공식화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수수가 되는 그런 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정상적인 거래가 전혀 아닌데 저런 그렇죠. 거, 그죠? 그 부분은 뭐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개 수수료에도 권리금이 예. 생긴다는 거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최고의 경우에는 뭐 5천만 원까지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5천만 원.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금액을 예.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생겨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강행법규로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원활한 어떤 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집주인과 네. 세입자 혹은 기존 새롭게 또 집주인이 되는 집을 사가지고 네. 들어오려고 하는 그 3자 간에 있어서 별도의 약속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약속을 하더라도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예.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입장들에 불편하지 않는 내부적인 의사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계약서와는 달리 별도의 약속들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현실과 법 자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생겨나온 하나의 부작용의 예. 대표적인 사례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현장 점검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뭐 암거래, 뒷거래 이런 예. 이상한 거래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뭐 몇 군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어. 강남 지역은 전세 어떤 그 자금에 대한 부담 능력이 있는 수요층이 충분히 존재를 하죠. 신규 결혼하는 세대들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지금 그럴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선호 매물 지역이죠. 모두가 좋아하는. 그쪽은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장난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25개구가 있고 3, 4개의 어떤 사례를 마치 전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일단 매물에서 이제 정확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예. 묘한 현상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9월 20일부터 지금 매물을 계속 일주일 단위마다 지금 포탈에 제일 이제 거래가 많고 모든 분들이 이제 신뢰하는 포탈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예. 근데 이제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래요? 9월 20일, 10일부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지금 10월 말 한 달 반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아마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물이 늘고 있다 묘하게. 이게 네. 아마 시계열로 더 간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오는 점이 올 거라고 나중에 말씀드린다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매도 아파트 파는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매 물건, 전세 물건, 전세 물건 월세 동시에 물건 세 공급. 군데를 다 제가 취합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기억나시겠지만 그 허위 매물 신고제 시작되면서 한 3만 5천 원, 4만 건이던 매물이 이제 물량이 확 줄어가지고 네. 뭐 만 건대로 전세 같은 경우도 네. 만 건대로 75%가 감소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수치가 9월 10일 날, 근데 그게 이제 8월 말 얘기고요. 네. 9월 10일부터 제가 체크했는데 9월 10일 날 그 일반 매매 물량은 한 3만 5천 건이었고요. 매물 아파트만입니다. 그리고 전세 물건이 7,500대로 팍 감소했어요. 급감을 했고 월세도 한 8,000대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총 물량에 그동안 회자됐던 물량들에서 한 60에서 70%다 가 빠졌어요. 자, 그럼 그 물량에서 지금 전세난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과 맞춰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매매 수요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돼서 매매가 늘어나면 매물이 감소하든지 아니면 전세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수급 지수가 지금 저 정도면 전세 매물도 매물 자체가 감소를 하고 예. 매매도 감소를 해야지 이게 정상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째인데요. 예.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어제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체크를 했는데 아파트 매물은 아까 말씀드린 3만 수준에서 4만을 넘어섰습니다. 만 건이 늘어났고요. 늘었어요? 예. 아파트만입니다. 서울. 예. 전세는 7천에서 8천대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지금 9천을 넘어섰습니다. 한 1,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공급이 매물 늘었습니까? 자체가 오, 아파트가요. 월세도 8천대에서 지금 9,50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시장의 아우성과는 좀 다른 이상한 얘기인데. 이상한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예. 포탈에서 지금 허위 매물 신고 걸리면은 그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올리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표를 허위 매물 어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매물이 네, 지금 늘었다는 추가가 통계라고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거를 제가 좀 한번 체크해서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예, 예. 왜냐하면 일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보면 매물 급감에 대해서 지금 어제 뭐 일주일 사이 보도를 보시면 6월, 7월 뭐 몇만 건에 비해서 75%가 요것만 보도합니다. 예, 예. 그건 아니죠. 왜? 다 정리가 되고 난 9월 초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매물을 지금 체크해 본 결과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실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도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실제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좀 나. 그러면 이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 매물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아까 갸우뚱하시지만 제가 팩트로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다 캡처해놨습니다. 예. 그럼 꼼짝 이렇게 못하게. 모든 매물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너무 희한한 거죠. 제가 예. 봐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현장에 좀 체크를 해보고 현장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부동산 몇 군데를 물어보니까
매물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이 통계는 지금 어디 통계를 근거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KB든 뭐 감정원이든 상관없이 보도 자체가 균형점을 가지고 같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실제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하셨다가 예. 매매 타임을 정확한 시장 상황을 아시고서 파주고 싶으신데 혹시나 이렇게 좀 와전된 너무 왜곡된 쪽으로 가다 보면 매물이 갑자기 쌓인 게 어느 날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심리의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보도 자체에서 조금 저걸 해주고 그래서 매물 자체가 선호 매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마치 예. 전 서울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좀 조심하셔야 필요가 있다고 좀 분명히 제가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 예, 두 번째는요. 예. 예. 이 저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 못합니다. 매물과 상관없이 매물이 늘어나도 왜냐하면 월세를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 뭐 3억에 월세 100을 사시던 분들이 그 월세 전환율이 보통 4%대거든요. 지금 강남이나 다 지역들이. 근데 지금 전세 대출 자금이 2금융권을 가도 1금융권은 1.8% 2%대고 2금융권을 가도 2.5% 선이에요. 그럼 예. 1.5%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거를 전세 자금으로 환원을 하면은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의 상방 압력이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전세를 계속 찾다 보니까 지금 수급 지수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예. 수요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예. 그 월세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고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오면 전세를 바로 넘어갑니다. 왜? 월세 내는 것보다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예. 우리가 시장을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허, 싶습니다. 우리 지금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지금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청자 실시간 채팅방에 보면 네. 직접 구해보세요. 전세 매물이 있는지 정말 화나네요. 이런 그러니까 댓글이 어딘가, 그거 달렸어요. 어딘가요? 그분한테 어디 지역이냐고 물어보세요. 예. 아니, 제가 예, 지금 잠깐 듣고 보충 계시면 지역 설명을 남겨주시면 조금 좋겠네요. 드리고 예, 싶은데요. 지금 어느 저희가 지역이신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 조 일단 박사님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경우는 우리 한 달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매매 같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매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매매 거래건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매매의 경우에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좀 나오다시피 자료에 나오다시피 거의 실제 그 전에 거래에 비해서 최고를 찍은 이제 7월달 그쪽 기준으로 해서 한 거의 80% 가량이 이제 사실 거래 물량이 줄은 것으로 예.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나 월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6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될 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아직 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월세 거래를 갖다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신고제는 아직 적용이 시행이 안 발행이 안 되도록 되는 있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안 잡힐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나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이 갱신 여부가 사실 외부적으로 거의 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세 물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또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올랐냐 하면은 작년에 사실은 현재 전세 가격이면 작년 딱 1년 전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던 금액만큼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 작년에 매매가 부분을 사실 매매가가? 현재 전세가가 전세가. 먼저 넘어서고 있는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지금 강북의 어. 경우에 몇 군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전세 값이 오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건에 맞는 전세 물량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저도 좀 상당히 좀 제가 그렇게 그런 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3대 메이저 방송부터 해서 네. 제가 드린 지금의 어떤 평론의 어떤 내용들을 하는 전문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좀 그러니까 제가 드린 시청자들도 말씀은 아까 그거죠. 좀 이상하게 예. 들으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네네네. SBS, 지금- CNBC에만 제가 이렇게 예. 특별히 좀 균형점을 아. 가지시라고 이제 소싱을 제공하는 예, 거예요. 아까 전세 매물 구하기 힘들다는 지역이 그 시청자분께서 어디신지. 네. 보내주셨는데 지역이. 경기도 오산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특수하잖아요. 우선이 왜 특수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오산 지역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요즘 전세 이게 좀 잘못된 오해하지 마시고 또 공인중개사님들 같은 경우에요. 네. 뭐냐면 이제 제가 뭐냐면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지금 5억 이하의 전세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3억짜리 집이 있어요. 물론 빌라 사기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예. 2억짜리 집을 2억 5천에 전세를 하고 2억 5천에 매매 거래를 하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전세 대출을 다 하면서 그 사기가 벌어지거든요. 전세 대출이 지금 원흉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산 지역에다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오산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고 네. 공단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지역이고 뭐 전철역 예. 근처라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왜? 오산 지역의 주택가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5억 수준이라면은 전세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요즘 어떤 말씀들 예. 하시냐면 그냥 편안하게 전세 대출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 돈은 당신 겁니다. 전세 보증금. 만약에 자기가 3억인데 5억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올랐잖아요, 많이. 예. 그럼 2억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저금리 그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전세 대출을 하라라고 공인중개사 권유하면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뒷말이 예. 이렇게 사시다가 3, 4년 안에 신도시 되면 이 돈 빼서 그냥 들어가시면 최고입니다. 그 말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분도 이해가 예. 돼요. 3억인데 전세 대출을 받기 싫으셔. 2억이면 너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다 그쪽에서 넘어가 보면 예, 그래서 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베이스에서 시장의 어떤 변형적인 어떤 거래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지금 어찌됐든 뭐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못 구해서 뭐 아주 난리라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전월세 대책을 뭐 내놓아야 될 상황이고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전월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월세 대책 나올 만한 대책 정부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기존의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사실 전세 난 정도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주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불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다. 정부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네, 안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임대차 3법을 여전히 정부 뭐 조금 있으면 안정화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고수하실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전세 물량 자체를 추가적으로 시장에 많이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선 가능성이 없는데요. 만일에 정부가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방법은 그겁니다. 신규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예, 뭐가지 뭐 모든 사업들이 갑자기 할 많이 수가 없는 규제가 거죠. 되어 예. 있는 거니까 기존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제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8년간 묶여 있는 그런 물량들을 시장에 있어서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다가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예.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볼 때도 정부도 뾰족하게 지금 다른 대안들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아닌가. 어떻게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그렇게 이제 시정 연설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곧 이어서 마치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또 대책이 나올 것처럼 언급을 하셨는데 예. 지금 예. 아직은 강간무소식이거든요. 지금 일단 언급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일부만 내고 들어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요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부의 대책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고 하고 그거 같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이 전세 대책을 할 수 있는 건 일단 대국민 사과를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사과부터 시작하고 예. 일단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네. 정확히 벌어진 어떤 곳에 부분에 이제- 대한 네, 사과일까요? 원제?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일까요? 일단 핵심적인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실거주일 경우에 나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힘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 조항만 없었더라면 전혀 제가 볼 때는 물론 실거주분들이 약간의 재산 어떤 뭐 갑자기 못 들어가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 어떤 편익 비용과 사회적 기회균 등과 이런 걸 봤을 때 다수의 어떤 편익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냥 갔어야 돼요. 그냥 갔더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 그냥 갔다는 게 자제분이 실거주- 신혼부부를 해서 결혼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 이것이 안정돼 있다면 다른 시장에서도 충격이 덜하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고 분쟁도 안 일어나고 뭐 지금 말하는 암거래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고 총 물량은 그대로잖아요.
신혼 세대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실 때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1, 2년 늦춰서 결혼한다고 할 때는 총량의 개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단 우리가 더듬어 볼 게 89년도 때는 소급 적용도 아니었습니다. 비소급이었어요. 그냥 바로 나가야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소급 적용이 됐고 80%, 90%의 임차인들이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10%의 물량이 시장을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냐.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소유주 입장에서 4년이라는 기간을 갖다 자본이익을 갖다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묶인다 4년.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를 올리고 싶어요. 네. 올리고 싶은데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못 내보내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게 또 뭐냐. 벌칙 조항을 뒀어요. 왜? 이걸 악용할까 봐. 자, 벌칙 조항을 둔 게 하라고 둔 거랑 똑같이 됐어요. 왜냐하면 3개월치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전세를 9억에 놓는다고 했을 때 3억의 갭이 생기면 3억을 차액에 대해서 월세로 바꿔서 그거에 3개월치 임료를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 금액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억에서 9억이라는 3억의 갭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또 매매를 한다든지 지금 매매 타임이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벌칙을 받아도 몇백만 원 감수하고 1,000만 원 감수하고 주택 가격을 더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면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완전히 사과해야죠. 그거를 만약에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더 늦게 하더라도 예. 다 해주고 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예. 네, 벌어졌는데 지금 말씀 주신 뭐 지분형 전리주택, 뭐, 중형 임대 아파트 이 얘기는 립 서비스죠. 다만 이제 안심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총량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 전세 물량인데 갑자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늘었나요? 서울시가? 인구가 는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인구가 늘어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1년에 네. 30만씩. 네. 그 인구들이 지금 비소급 돼가지고 쫓겨난 사람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6, 7개월 뒤에 시장이 안정됐어요. 그럼 왜냐하면 노태우가 20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그중에 예. 80만 원가 서울 수도권이었는데 그 집이 당장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예, 2년 예. 뒤에 나올 집임에도 불구하고 예.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니까 시장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만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심리적으로 그냥 신호만 주는 액션을 취하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금은 가면 좀 답이 괜찮아질 없습니다. 것이다 하고 지금 너무 낙관하는 게 아닌가. 네. 총량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라앉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정부는. 그러나 지금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은 없고 기껏해야 뭐 월세세 공제 그건 진작할 거를 지금까지 안 한 거고 뭘 잘했다고 뭐 이렇게 뭐 도와준 주 이런 표현하면 안 되고 예. 대국민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들한테 너무 서민들한테 아프게 해서 죄송하고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은 다시 빨리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땐 이 젊은이들이나 저부터도 사실 정부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 전체적인 총량에서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사실은 6.17 대책, 그래서 작년에 12, 16 대책에서부터 시작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들이 뭐 재건축도 포함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소유주들이 실제 사실은 입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부분들이 실입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그런 물량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 쪽에서 중형을 하고 하는 것은 시장에 그걸 반영하는 건 좋지만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요구하는 건 좋지만 지분형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전세 물량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공급 물량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요원한 그렇죠. 사실은 그런 한가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월세 부분은 월세나 그다음에 공공임대 지분형이나 중형이나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많은 정부의 정책의 임대주택의 정책 방향은 뭐냐면 많은 분들에게 월세살이를 사실은 쪽으로 내모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세 시장은 주거 비용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청약 대기자를 포함해서 이 전세 형태는 어떻게 보면 전세를 사시는 분이 가장 유리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주처럼 그 주택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네. 그 기간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수요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세 부분에 대한 물량들을 월세로 넘어가게 하거나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자체가 전세 시장 자체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월세 세액 공개 확대도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결코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다 그런 많은 얘기인가요? 분들은 월세살이를 하고 싶어 하고 하지 싶지 않죠. 않은데 거기다 전세살이를 하고 세액 공개를 싶은데. 늘려 본들 무슨 예, 효과가 그렇죠, 있겠느냐. 그렇죠. 참
이 전월세 대책도 문제고 또 지금 정부가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해서 세금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또 이제 그 대책을 듣고 완화시키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를 경감하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 6억이냐 9억이냐 예.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까? 6억 9억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6억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공시지가 6억 말은 나오지만요. 에서만.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 서울시장 차기 서울시장 후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움직인 것 같은데 9억짜리가 그래서 나온 건데요. 지금 서울시에 그 6억 이하를 했을 때 전국에 했을 때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3%가 혜택이 못 받거나 이렇게 좀 빠집니다. 근데 이것을 9억으로 올리면 예. 그 혜택 못 받는 층이 줄고 혜택 받는 층이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포퓰리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공시 기준시가 6억으로 해도 전국의 89.4%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공시지가 6억 이하가 근데 기준시가 전국의 6억 이하가 지금 전국 기준 발표하면서 연구 보고서에도 나온 건데요. 예. 89.90%의 주택이 기준시가로 6억이니까 8억 이하인 거죠. 예.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의 개념으로 이제 원래 정책은 갔던 것인데 지금 이제 어떤 정치성 때문에 이제 굿자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봤을 때 10%면 상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또 뭐 핀셋 좋아하니까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느라고 뭐 6억에서 9억 사이를 누진을 또 한번 쪼개겠다라고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결론은 기준은 저는 6억으로 될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좀 국민들을 힘들게 한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시행할 것 같은데 6억이 좀 유력하다고 저는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6억 쪽은 아마 지금 홍남기 부총리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이제 조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조세 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쪽이 아니냐. 이제 사실은 서민들이나 혹은 또 1주택자나 이런 또 중소형의 또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좀 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내년의 지형과 여러 가지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네. 당에서는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9억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시지가 당정청 9억까지는.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예. 지금 다음 주로 미뤄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발표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6억 이상으로 저는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9억 선이 그래요? 오히려 더 유력한 그래요? 그런 쪽으로 지금 그 분석되고 있는 역풍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을 놨거든요. 네.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 그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아니 고가 9억 이상이 고가 주택이니까 9억까지. 9억까지 하게 괜찮다. 되면은 그 예.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명분은 살릴 수 그러네. 있죠. 그거 네. 누진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지난번에 나누면 그 조은희 가능성이 있네요, 예. 서초구청장이 네네. 예. 별도로 공시지가 9억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를 깎아준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 24개 서울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엔 다시 다 찬성을 또 민주당이 다 하려고. 찬성한대요? 다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에서 좀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때문에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쉬운 게 이겁니다. 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을 갖다가 정치를 하니 국민들이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청자 제- 의견에도 지금 뭐 선거 전이면 6억, 선거 끝나면 9억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근데 지금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의 그 다수 여당에서 출신의 그 구청장 분들이 이 그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세금 때문에. 예. 예. 그 지자체의 이제 네, 세수 세금 부분에 사실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정당 쪽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현장의 당에서는 구청장들은 9억 이상을 주장하는 네, 사람이 네, 많지만 네. 지자체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네, 좀 네, 곤란하다 네. 그런 네. 얘기군요. 지방세의 가장 근간을 네, 이루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양반들이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무슨 사업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죠? 예. 뭐 지방 세수 걱정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가야죠. 이게 무슨 지역 님비도 아니고 그냥 뭐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